우리 1과목을 잘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목이잖아요. 제가 항상 승의 V 표시를 이렇게 해요. 왜? 승의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과목은요, 심리와 교육편입니다. 한번 보죠. 21번째인데요. 다음 중 적성 배치에 따른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적성이라는 혹은 적성하기도 하고 여기 적정하는데 이게 오타예요. 우리가 적정이 아니고 적성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책에나 아마도 적성으로 제가 잘 쓸 거고 이렇게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적성 배치입니다. 적정이 아니고 그럼 아마도 우리 편집하면서 적정하면 더 좋다고 이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요거하고 똑같은 적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적성 배치에 따른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도 적성이 맞는 일을 해야 되죠. 왜? 자아실현의 기업, 야, 내가 여기 열심히 잘 다니다 보면 언젠가 내가 사장 되겠다. 그게 뭐다? 자아실현 욕구죠. 우리는 마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가급적 정제수의 안전기사를 강조해요. 또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떨지만. 그래서 내 이름을 걸고 한다. 둘째, 근로이익이 고취돼. 하면 할수록 좋아져. 그래서 취미와 특기와 직업을 저는 일치시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제 사고도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사고가 난다 안 나. 아무리 해도 24시간 밤을 새워도 더 효과가 올라갑니다. 볼 필요 없지. 표준 작업을 습관하고 뭐 이런 것은 적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22번째 가자고요. 작업자 자신이 이거는 1과목에도 잘 나와. 작업자 자신이 지가 잘못했으니까 재반 오류의 원인을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에라잖아. 케이스 누가 지가 잘못 리모블 그래서 가원인 제거하는 거야. 지가 잘못했는 걸 지가 스스로 생각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 ECR이라 그런다. 몇 번? 4번이야. 이거는 1과목에도 잘 나온다. 23번째 가자고요. 집단의 응집성입니다. 함께 하겠다. 끈끈한 성질 우리는 응집성의 심리잖아요. 어떻게 하든 너와 나는 이 회사에 평생 동안 한 게다 반드시 내가 이 회사를 주워먹고 내 거로 만드는 이것도 응집성이야. 또 데모하는 것도 응집성이야. 응집성이 높아지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응집성이 어디 가면 제일 높아져요? 바로 군대 같은데. 그래 군대 갈 때 밥도 같이 먹고 옷도 같이 입고 옷은 같이 안 입잖아. 같은 옷을 입고 동질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특히 전쟁 같은데 동료가 죽으면 나도 죽어도 총 같이 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응집. 그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응집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과 아버지 관계, 마누라와 남편 간의 관계를 우리는 응집성이 있거든. 그래서 피는 뭐다?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24번째요. 안전지식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안전지식이라는 우리 교육의 3단계는 지식교육, 기능교육, 태도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지식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교육이에요. 요새 NCS 교육에는 기능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 하면 기술이라 이렇게 이름을 싹 바꿔놨어. 어쨌든 안전지식교육의 내용은 아닌 것은 재발생의 원인이 사고 치면 안 돼. 사고 나면 너 장애인 돼.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지식입니다. 둘째, 안전의 요소에 잠재된 위험을 이해시키고 그래 어느 부분에 사고의 발생했다 이런 걸 이해시켜야 되고요. 작업에 필요한 법규 규정 기준과 수칙을 습득하고요. 표준 작업 방법대로 작업을 행한다. 어디에 해야 될까요? 이것은 표준 작업을 습관화시키는 건 어디에? 태도 교육이 하고 표준 작업을 익히도록 하는 건 어디 해야? 기능에. 그래 행하는 거는 태도 교육에 더 가깝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놨어 다. 표준 작업의 습관 행동은 뭐다? 태도 교육. 또 정보 제공 해놨어. NCS 교육 3단계는 지식 교육, 기술, 태도 교육이지만 안전 교육 사항은 지식과 기능. 그러니까 기술이냐 기능이냐 제가 설명 요것만 싹 바꿔가 대한민국이 2015년부터 난리가 났어. 왜? NCS 국가 직무 표준에 맞춰서 교육을 하라. 그래도 우리 세아도 반드시 NCS 기준에 해서 출제할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NCS 기준에 적합한 문제만을 출제하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5번째가 되겠네요. 직무 수행에 대한 예측 변인 개발 시 작업 표본이에요. 워크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워크 샘플을 제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한데 다 제한점이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첫째 워크 샘플링의 제한점을 볼 수 있는 것들은요. 주로 기계를 다루는 거죠. 일하는 데니까 맞고 효과적이고 훈련색보다 경력자 선발에 적합한 것이 워크 샘플링입니다. 실시하는데 실시 시간과 비용이 왜?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상당한 돈이 드는 겁니다. 집단 검사로 감독 통제가 요구된다고 이거는
작업 표본에 할 때 그때그때 하면 되죠. 그 답은 몇 번? 4번이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 왜? 근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 거꾸로 역순을 한다. 2016, 15, 14 이런 순으로 역순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26번째. 헛세이 알죠? 헛세이는 피로 회복 방법을 약 9가지 지가 만들어놨어. 그 중에서도 단조로운 권태감, 단조로운 어떻게 너무 쉬운 작업을 시키니까 게을러져. 너무 쉬운 작업을 하니까 감각 차단 현상이 일어나. 이럴 때 피로에 대한 대処 가장 적합한 것은 너무 쉽고 단조로운 하는 것 뭐 동작 교대 방법을 가르쳐. 원래 이거 외에도요. 일어 가치도 가르쳐 휴식을 부여. 이렇게 헛세이의 단조감이나 권태감의 피로 회복 방법은 약 3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 나온 것은 교대 방법을 가리키는 건 답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교재 2-3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9가지에 대한 설명인데 다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단조감, 권태감에 대한 헛세의 피로 회복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피로 회복 방법이 가장 좋은 건 뭐라 그래서 바로 휴식하거나 잠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자고요. 7번째.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적당히 받아야 돼. 반드시 이번 시험에 내가 건설안전 기사를 따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스트레스는 적당히 있어야 되고 항상 웃고 한다면 스트레스는 물리치합니다. 그래서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랬어요. 만병의 통치약은 뭐냐? 그럼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바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바로 스트레스 회복된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열심히 웃자. 그래서 가급적이요. 여러분 강의 때도 웃으면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왜? 긍정적으로 여러분 틀림없이 정재수와 함께하면 합격된다는 걸 부여하게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세계 누구도 안 하는 365일 24시간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개인 차이 이유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건데 스트레스는요. 개인 차이가 아닌 것은 첫째 자기 존중감의 차이, 지가 존경받든지 말든지 지 차이, 그러니까 개인 차이. 둘째, 성의 차이, 남자냐 여자의 차이,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야.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의 차이, 이거는 야 오늘 8시간 근무해 너 돈 줘, 8시간 하루 일과, 이거는 모든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답은 3번 나와서 강인성의 차이가, 인내가 없냐 있냐, 그거 있죠. 자기 자존심 손상 냈죠, 업무상까지 냈죠, 현실의 부족은 냈죠, 직장에서 관계가 되는 외적인데 이거하고 꼭 일치하지 않지만 하여튼 여기서 알아가는 작업 시간의 차이는 뭐라고? 바로 공통적인 거다. 그래서 작업 시간은 공통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칠 때 있잖아요. 회의하자고 하면 사장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항상 가급적 모든 것은 일과 중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침 일찍 와라, 저녁 늦게 가라 이러면 안 돼. 스스로 오게 만들고 스스로 가게 만들어.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8번째요. 시청각 교육 방법. 시청각 교육은 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게 비디오 보고 하는 것도 시청각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게 예비 훈련장 같은 데 가면 한 400명 집어넣고 TV 하나 틀는 거, 이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각 교육의 방법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재의 구조화를 가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 모든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좋으니까 이게 구조화를 만들 수 있죠. 둘째, 대규모 수업 취재 구성이 여러분 대규모 가장 쉽잖아요. 지금 여러분은요. 저한테 수없이 정제수의 안전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지금 단독으로 하고 보지만은 아마도 지금도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조화가 구성이 어렵다 그러는데 대규모 수제 구성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집단 교육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다? 바로 시청각 교육이다. 학습의 다양성과 능률을 키울 수 있고 학습자의 공통 경험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항상 답은 2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9번째입니다. 리더예요. 리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장하라 그래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예시에 해당하는, 이거는 종업원의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 임금삭감, 견책 등을 사용한 처벌. 이거는 뭐요? 야, 너 말 안 들으니까 월급적, 이거는 강압적인 거죠. 강압 권력을 말하고, 이게 강압 권력은 특히 우리 5가지 권한 권력이 있는데요. 지도자가 부여한 보상적 권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강압적 권한인데요. 이 권한으로 부하들을 처벌하고 해고, 임금삭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10번째죠. 30번. 휴먼에라 뭐요? 인간의 실수죠. 휴먼에라. 행위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력이 뭐요? 행동하냐고. 입력과 출적은요.
행위적 분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순서, 시간, 생략 오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행위적 거는 오미션 해라. 작업 수행을 했어요. 타임해라. 수행을 잘못했어요. 커미션해라. 하긴 했는데 불확신하는 거예요. 아예 하도 안 하는 커미션. 시컨트리를 해라. 순서, 엑스트로에서 불필요한 이런 것만 우리는 행위적 관점에서 분류한 거죠. 입력 오류는 행위적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31번째요. 야, 성실하여 또는 성실한 성공한 지도자. 성실하면 성공적인 지도자의 공통적 소유 속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성공한 자 혹은 성실한 지도자의 공통적 성격입니다. 첫째, 성실한 지도자는 강력한 조직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실패에 대한 자신감이 실패하는 걸 자신 있게 하는 놈이 어딨노? 실패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틀렸어요.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요. 강력한 지도자, 성공한 지도자. 자신 및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의 공통적 소유한 속성은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 강한 출세 욕구,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강력한 조직 능력, 원만한 사교성, 판단 능력,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매우 활동적인 공격적인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모로서 정서적 동의, 조직의 목표에 대한 충성심, 자신과 건강에 체력 단련이 이것이 바로 성실한 지도자들이에요. 글쎄요. 특히 국회의원도 3선, 4선, 5선 하는 사람 보면 나이가 70 넘는데 젊어 보여.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젊어 보입니다. 아유, 32번째네. 안전교육의 실시 방법. 지금 안전교육하고 토익법이에요. 토익법은 지금 제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뭐 의논을 하는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개방적인 의사소통,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자의 적극 참여하는. 그렇죠. 단둘이 만나서 앉을 수 있고 서너 명 할 수도 있죠. 토론회니까. 둘째, 집단활동 기술을 개발하고 민주주의 태도죠. 그렇죠. 셋째, 정해진 시간에 토론은요. 정해진 시간이고 할 수 있지만 정해지게 빡빡한 건 지금 하고 강의식. 나도 가급적 20분 안에 끝내. 이게 바로 일방적인 강의식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다양한 지식을 많이 학습자에게 어떤 사람은 빠르다. 빠를 수밖에 없어.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은 학습자를 동시에 전달이 가능. 이거는 바로 뭐다? 강의식 교육의 특징이 3번이에요. 넷째, 준비와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이거는 바로 뭐다? 우리는 토익식이에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토익법은 쌍방적 의사 전달 방식이요. 기본적인 경험을 가진 자의 교육이고 관리 감독자 등의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3번째입니다. 와, 다음 설명에 대한 주의의 특성이면 주의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야. 부주의는 사고 난 거야. 관심을 갖는 거야. 그게 뭐야? 공간적으로 보면 시설의 주시점을 인지하는 기능을 한 지점의 주의를 다른 곳의 주의는 약해. 이거 뭐야?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 방향으로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지금 눈이 두 개지만 실제 끝에 가서는 어떻게? 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쪽만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방향성이라고 한다. 선택성,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야. 방향성, 주시점을 인지하는 거야. 변동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리듬이 바이오리듬 같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단속성 또는 변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34번째 가자고요. 학습평가 도구에게 측정의 결과에 대한 누가 보아도 틀림없이 맞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성질에 대해 가지고 뭐냐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나 저 사람은 뭐나 맞는 걸 보니 뭐야? 주관성이 아니고 뭐야? 객관성. 있네요. 답이. 봐요. 심리검사는 타당성이 측정하고자 하는 성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신뢰성. 동일한 거면 동일한 사람의 시간제를 두고 실시한 때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거고요. 실용성이라는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기 용이하다든지 또는 결과 해석의 이용의 방법이 간단하다든지 비용이 적기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똑같다. 이거는 뭐다? 객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35번째입니다.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바로 알아야지. 외부 강사를 우리에서 초청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특징은 옳은 것은 이게 옳은 것은 잘 나오지 다른 옳은 것은 다른 말을 하면 맞는 것이죠. 개개인의 적절한 것. 이거는 뭐요? OJT. 직장의 실정에 맞게 실제적으로 OJT. 훈련 필요한 업무에 계속성이 있거든요. OJT. 전문가를 강화해서 답이 벌써 나네. 그럼 내가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도 이 예문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2-67쪽에 잘 설명이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6번째요. 아, 이거는 처음 나와서 이거는 용어의 정의예요. 직무수행평가를 개발할 때 척도 중, 척도상의 점수의 그 점수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면
행동 기준 평정 척도라고 해요. BARS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행동 기준 평정 척도인데요. 평정 척도의 한 종류에서 척도상 눈금이에요. 눈금 간의 위치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나의 문장으로만 그 위치에 기재함으로써 위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1963년 스미스와 켄달이라는 산업 장면에서 행동을 측정하는데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행동 기준 평정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쪽에 합격 날개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째인데요. 능률과 안전이에요. 능률과 안전이 나면 여러분 알아요. 우리 인간공해의 목적이 바로 뭐다? 능률과 안전입니다. 기계의 통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은 근데 세 가지가 있죠. 반응에 의한 통제, 개폐에 의한 통제, 양어 조절에. 그래서 기계의 능률과 안전, 인간공학의 목적은 능률과 안전이지만 또는 안전과 능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기계의 통제 수단 세 가지 없어요. 개폐, 여러 고단계, 반응, 손이 가거나 바람을 불면 인지하는 기능. 그 다음에 양어 조절,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38번째입니다. 작업을 배우고 싶은 의욕을 갖도록 하는 작업자의 지도 교육 단계는 교육의 4단계는요. 준비 단계, 제시 단계, 적용 단계, 평가 단계. 그래서 항상 공부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런 건 동기를 부여하는 바로 1단계야. 그게 바로 학습할 준비 단계. 이런 거죠. 답 1번. 더 이상 볼 게 없어. 마음 안정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번에 반드시 건설 안전기사 따야 된다. 이건 뭐야? 안정시키고 동기부여. 건설 안전기사 따면 건강하고 장수 돈 법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게 어디 단계? 1단계인 준비 단계에서 한다. 그래요. 39번째. 아, 엄청 좋아하는 거죠. 마슬로우 욕구 위계를 바르게 하는 마슬로우는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에 2단계는 뭐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뭐요? 인정받을 욕구, 존경받을 마지막이요. 자아실현 욕구. 요 문제도 우리는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온다. 2014년 5월 30일 산업기사로도 출제됐던 문제. 그래서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기사가 된다는 꼭 기억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40번이 왔어요. 그럼 우리의 두 번째 과목도 마지막에. 요거 문제가 애매합니다.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래요. 그래서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는요. 사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성 내가 보여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에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학습 경험 조직이에요. 그 다음 가능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이 문제가 상당히 헷갈리게 봤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기보다는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에는 바로 계속성, 통합성, 계열성이 세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는 바로 가능성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해서 1과목인 산업안전관리론과 2과목이 산업심리 및 교육에 대해서 3과목은 여러분 뭐예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왜 만나냐? 여러분의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